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직업윤리의 두 번째 하위 영역인 공동체 윤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직무능력표준원장 김진실입니다. 자, 공동체 윤리라는 것은 우리가 직업인이 갖춰야 할 직업윤리 중에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사는 그런 공동체 안에서 지켜야 될 하나의 에티켓, 예절, 뭐 이런 것을 포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존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존중을 바탕으로 서로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봉사하고 또 책임감 있게 규칙을 준수하고 또 예의 바른 태도로 업무에 임하는 자세, 이런 부분이 공동체 윤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봉사란 무엇인지, 또한 책임, 그리고 이제 법을 지켜야 되는 이 준법의식, 그리고 예절, 우리가 식사 예절, 아니면 전화 예절, 아니면 같이 뭐 엘리베이터를 타도 그런 아주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그런 에티켓,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사. 자, 우리가 이제 우리 코로나 상황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주신 분들이 있죠. 자, 의료진들이에요. 저 여름에 한번 그 병원 지나가는 일에서 보니까 얼마나 덥겠습니까? 그것도 밖에서. 우리는 에어컨 나오는 그런 실내에서 일을 한다고 하는데, 그분들은 그 밖에서 또 방호복 입고 마스크 쓰고, 마스크에 또 굉장히 그 다양한 그 방호 기기들, 그걸 쓰고 막 쓰러지기도 하고 한대요. 자, 대구 지역에 집중적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해서 모두가 두려움에 떨 때 전면으로 맞서 싸우는 의료진들이 있다. 당시 지역 거점병원 중환자실에서 근무한 간호자 K씨는 방호복을 입고 있으니 온몸에 땀범벅이 되어도 닦을 수 없고 산소 공급이 안 되어 어지럽기도 했으며 음악기 소리 때문에 의사소통이 힘들어 사비로 무전기를 사기도 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를, 제가 그만두면 동료들이 더 힘들어지잖아요. 간호사의 작은 실수로도 환자가 위급해질 수 있기 때문에 환자가 힘들지 않게 책임감 있게 일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라고 했대요.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자 전날 발생한 확진자의 동선을 먼저 확인하는 게 L씨의 일상생활이 되었다. 확진자 경로를 밝히기 위해 L씨는 사흘 밤을 꼬박 새웠다. 몸은 부서질 것처럼 힘들었지만 실시간으로 경로 파악과 접촉자 격리 등 후속 조치를 위해서는 1분 1초가 아까웠다. 확진 판정으로 혼란스러워하는 환자를 직접 어르고 달래 동선을 파악하고 빠진 동선이 있는지 CCTV와 신용카드 내 사용 내역 등으로 시간과 장소를 교차 검증했다. 밀접 접촉자는 누구인지, 자가격리 대상자를 누구로 해야 되는지, 접촉자 분류와 방역 조치까지 모두 L씨의 손끝에서 시작된다. L씨는 저뿐만 아니라 일선에 있는 모든 담당자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생하고 있다며, 제가 이 일을 맡은 이상 끝까지 책임지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 이런 분들이 있어서 사회가 아직까지 버티고 있고 또 더욱 희망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친 충격에 신음하면서도 자신보다 어려운 일들을 위해 발벗고 나선 자영업자들이 있다. 음식점을 하는 P씨는 인근 독거노인에게 하루 설렁탕 30그릇씩 한 달에 1000그릇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코로나19로 경로당이 폐쇄돼 끼니를 해결하기 어려운 노인이 늘었다는 소식을 듣고서다. P씨는 음식 장사를 30년 했지만 지금이 제일 힘들긴 하다면서도 이제 은퇴가 머지 않았는데 이때 아니면 언제 좋은 일을 할까 싶어서 결심했다. 음식 재료가 빨리 회전되니 장사에도 도움이 된다며 웃었다. 자, 위 사례 속 인물들이 보여준 행동의 공통된 특징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공통된 특징은 무엇이겠어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을 한 거죠.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해주는. 또 뭐가 있죠?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했죠. 그 다음에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극복하고자 했다. 노력했고, 자신이 또 마땅히 해야 된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다. 마땅히 해야 할 일. 자, 이 봉사, 책임의식,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가치를 있다고 생각하는지, 직업인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자세이긴 하지만 주어진 업무 이상의 사명감이 있어야 가능하죠. 이걸 해야만 한다는 의식. 나 아니면 누가 하냐. 내가 맡았으니까 해야 한다. 끝까지 해야 한다. 봉사와 책임의식을 다하는 것은 직업의 개인적 이익보다는
이익보다는 뭐 우리 더 큰 대한민국 하면서 더 큰 조직, 사회, 국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최근에는 이제 조직보다는 개인, 뭐 개인 중심으로 가는 건 있지만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다 개인을 생각한다면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누가 이렇게 발벗고 나서서 하겠습니까? 나 피곤하면 나 빨리 들어가서 쉬고 싶고 뭐 그렇게 하는데 이 의료진들 또 뭐 이런 자영업자들 굉장히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회가 건전하게 유지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도 한번 자신의 이익 없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기쁨을 얻은 적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봉사와 책임의식의 의미. 사전에서 봉사는 국가나 사회 또는 남을 위하여 자신을 돌보지 아니하고 힘을 바쳐 애씀이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 직업인에게 봉사란 일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과 공동체에 대하여 봉사하는 정신을 갖추고 실천하는 태도를 의미하며 나아가 고객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 서비스 개념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또한 책임의식은 직업에 대한 사회적 역할과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책임지려는 태도이며 맡은 업무를 어떠한 일이 있어도 수행해내는 태도입니다. 사회 변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모든 직업은 점점 분화되고 전문화됨으로써 이전처럼 자급자족할 수 없게 됐기 때문에 직업인들이 자신이 속한 조직과 전체 사회 속에서 주어진 직분을 충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특히 직업 세계에서 다른 직종에 비해 더 많은 이익을 얻는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들에게 그들의 이익을 분배할 수 있는 사회 환원 의식도 갖춰야 됩니다. 최근에 ESG 경영, ESG 경영도 있고 사회적 책임. 요 밑에 나오네요. 그 다음에 뭐 노블리스 오블리지 뭐 이런 개념. 그러니까 본인이 많은 이익을 얻었으면 그렇지 않은 이들에게 분배하는 그런 의식도 가져야 된다고 합니다. 최근 기업도 단순히 이윤 추구를 하는 집단의 형태를 벗어나 자신들이 벌어들인 그 이익의 일부분을 사회로 환원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형태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광범위한 사회 문제 영역에서 비판적 여론과 사회적 저항에 직면하고 있다. 이는 많은 기업인들이 그동안 이윤 추구를 명분으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부도덕한 행위를 되풀이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업의 행위들은 사회에 많은 영향을 끼쳐 사회 전체의 윤리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그 책임의식, 뭐 봉사하는 정신, 뭐 이런 부분 했는데 일단은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규범들을 그 명시화되는 이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을 제대로 잘 지켜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이 사회생활을 하고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갖춰야 될 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준법성이라고 하는데 원만한 직업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직업인 사이에 도리를 지켜야 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도리보다도 좀 더 강제성이 있는 것이 직업인 사이에 지켜야 할 규칙과 법질서다. 직업생활에 있어서 이와 같은 규칙과 법질서를 지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보자. 자, 처칠과 두 명의 경찰관. 2차 대전 중에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의 일화이다. 처칠이 전용차를 타고 급히 의사당을 향해 가고 있다. 회의 시간이 임박해 교통이 막히자 처칠은 운전사를 재촉했다. 정체된 다리 위를 간신히 빠져나온 운전사 역시 마음이 다급해졌다. 그래서 빨간 신호인 줄 알지만 그냥 달리기 시작했다. 그 순간 교통 위반을 목격한 교통경찰관이 윈스턴 처칠 수상의 전용차를 정지시켰다. 교통경찰은 운전사에게 다가와 교통위반 사실을 알려주고 교통위반 범칙금을 부과하려 했다. 운전사는 차 밖으로 나와 교통경찰관에게 귓속말로 지금 이 차에는 수상각하가 타고 계시네. 회의 시간에 늦었으니 어서 보내주게. 그러자 교통경찰은 단호하게 말했다. 거짓말은 저에게 통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의 법과 질서를 책임지고 계신 수상각하의 차가 교통신호를 어겼을 리가 없습니다. 또 수상각하가 타고 있다고 하더라도 교통신호를 위반했으면 범칙금 스티커를 떼야 합니다. 법은 예외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했대요. 자, 교통경찰관은 결국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했다. 비록 회의 시간보다 좀 늦게 도착했지만 윈스턴 처칠은 기분이 매우 좋았다. 영국에 올바르고 성실한 경찰관이 존재한다는 것이 자랑스럽기 때문이다. 그래서 회의가 끝나자마자 윈스턴 처칠은 그 경찰관에게 상을 내리기 위해 경찰청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래서 1계급 특진을 지시했다.
그러나 경찰청장은 윈스턴 처칠 수상의 부탁을 거절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수상각하, 경찰청 내규에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에게 교통위반 범칙금 스티커를 뗀 교통경찰관을 일개금 특진시키라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 경찰관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윈스턴 처칠은 경찰청장의 말을 듣고 순간 자신이 부끄러워졌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행복했다. 이 땅에는 성실하고 올바른 공직자가 이렇게 많다는 사실이 너무나 행복했던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이러한 영국의 수상이라는 사실이 또한 자랑스럽고 만족스러웠다. 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 우리한테 벌어졌을 때는 어떻게 우리가 행동을 할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직업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상대방의 부적절한 태도로 불쾌했던 경험. 자, 우리가 이제 불쾌했던 경험은 많이 있죠. 우리가 주로 이게 말과 행동에서 그런 불쾌했던 경험을 느끼기도 하고 또 뭐 의도치 않게 상대방을 불쾌하게 했던 경우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말을 뭐 반말을 한다던가 너무 직설적으로 얘기를 했다던가 상대방의 기분을 생각하지 않고 했다던가 뭐 뒷담화를 한다던가 왜곡되게 말을 전달했다던가 부당한 지시를 했다던가 또 행동 역시 뭐 술자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자유롭게 술을 먹어야 되는데 억지로 술을 먹게 했다던가 아니면 또 가기 싫은 사람을 각자 억지로 데리고 갔다던가 막 등등 다양한 행동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무엇이 올바른 예절인지 적절한 방식을 잘 알지 못해서 곤란했던 상황. 그러니까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나를 알고 나는 몰라. 그래서 나는 인사를 안 할래. 근데 저 사람은 인사를 했어. 뭐 등등. 그런 이게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잘 모르는 애매한 상황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퇴근 시간이 다 됐는데 윗사람은 안 가는데 내가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등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자, 예절이란 일정한 생활 규범에서 문화권에서 이제 그러니까 일정한 생활 문화권에서 오랜 생활 습관을 통해서 하나로 형성된 하나의 규범이에요. 그러니까 관습적으로 행해지는 규범. 아,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야 돼. 어른들을 보면 공경하고 인사를 해야 돼. 정중하게 인사를 해야 돼. 그리고 비즈니스 하는 데서는 악수를 해야 돼. 이게 누가 뭐 막 그 교과서에서 알려주고 안 하더라도 그 당연하게 이게 습관화돼서 생활 습관처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소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그 도덕적 이념을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형식에 담아서 일상적 삶을 가능하게 하는 관습적 규범인데 특히 사람이 무리를 지어 하나의 문화를 형성하며 사는 일정한 생활 지역을 생활 문화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생활 문화권이라는 수는 특히 이제 국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역일 수도 있고 또 조직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국가 간에 또 그 어느 국가는 뭐 소고기를 안 먹고 어느 국가는 뭐 돼지고기를 안 먹고 등등. 이게 하나의 이게 문화가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편리하고 바람직한 방법이라 여겨 모두 그렇게 행하는 생활 방법이 하나의 예절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예절이 언어도 다르고 국가도 다르고 하듯이 예절도 국가와 다 달라져요. 그래서 인간에 대한 그 존중을 기본으로 예절이 다양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절을 뭐 다른 용어로 우리가 에티켓이라고도 하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마땅히 지켜야 될 규범으로서 형식적 측면이 강하고 매너는 그 형식을 나타내는 방식으로 이제 방법적 성격이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에티켓과 매너 차이점을 일반화한 비즈니스의 에티켓과 매너를 총칭하는 것을 우리가 일터에서 예절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비즈니스에서 가장 먼저 하는 게 이제 악수죠. 악수는 주로 오른손으로 해야 돼요. 왼손잡이라고 해서 나는 왼손으로 할래. 이게 아닌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악수할 때 가볍게 절을 하지만, 이제 악수하면서 이렇게 절을 하지만, 서양에서는 그냥 허리를 세운 채로 악수를 하고요. 서양인 바이어를 만날 때는 기억을 해야죠. 또 악수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여성이 남성에게, 선배가 후배에게,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청하는 게 예의래요. 또한 인터넷과 스마트폰 통신 기술의 발달로 정보 사회가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새롭게 나타난 에티켓. 그것이 뭐다? 네티켓이라고 합니다. 네트워크와 에티켓의 합성어. 그래서 이메일이나 SNS 등을 할 때는 이제 뭐 그런 비속어 이런 부분을 쓰지 말아야죠. 글에는 사람의 표정이나 음성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읽는 사람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서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또한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정보 유출, 범죄, 허위 정보의 유통, 해킹 등의 정보와의 역기능에 대해서도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기 위해서는 일단 상호 존중, 상대방을 존중해야 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돼요. 존중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그 권리를 배려해주는 자세인데요.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서로를 대하는 태도 이제 속에 다 반영되어 있어요.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직장인의 73.3%가 괴롭힘, 직장인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 갑질, 이런 거. 최근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됐죠. 직장 내 괴롭힘은 업무와 관련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괴로움을 주는 모든 언행을 말한다. 그 행위 유형을 말하면 폭력, 폭언과 같은 명백한 괴롭힘 행위도 있을 뿐더러 상급자의 이제 사적 업무 지시, 회식 참여, 음주, 흡연 등의 강요, 능력 이하의 업무 또는 매우 적은 업무를 주는 경우, 지나친 업무 감시, 실적을 뺏거나 적절하게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 등도 있다고 해요. 또한 성희롱 실태 조사에 따르면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어나 행동 등으로 굴욕감을 느끼게 한다던가 성적 언동 등을 조건으로 고용상 불이익, 면접할 때 혹시 결혼은 언제 할 거냐, 결혼하면 그만둘 거냐, 애는 낳을 거냐, 이런 거 물어보면 절대 안 되죠. 어떤 행위가 성희롱이냐 하는 데 있어서 법률적인 기준의 특징은 가해자가 의도적으로 성희롱을 했느냐를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나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어요. 나는 성적 굴욕감을 느꼈어요. 이 부분이 중요한 기준으로 삼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서로 상호 존중을 하면서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고, 성차별 경험에 대해서도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의 조사에 따르면 일터에서 성차별적인 말을 듣거나 행동을 경험한 적이 있냐라는 질문에 참여자의 83%가 있다고 했대요. 여성의 87%가, 남성의 67%가 성차별을 경험했다. 한국의 기업 문화는 공동체의 단합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서 조직이 우선되는 기업에서는 각기 다른 가치관을 가진 개인들에게 정해진 답을 강요하게 되죠. 우리는 하나야 하면서 하나가 아닌데. 최근 그 직업인들은, 우리 MZ세대들은 우리는 가족 같은 회사야 라고 하는 얘기가 제일 싫대요. 가족이 아닌데 왜 자꾸만 가족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해요. 자, 그러니까 조직이 우선되는 기업에서는 막 강요를 하는데 이게 이제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서 다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또한 따라서 일경험을 통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모욕적이고 타인을 비하하는 언어 등 부적절한 언어와 행동을 삼가고 사회적 또는 윤리적으로 비난받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되면서, 또한 동료와 거래처 등 업무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존중과 또 신뢰를 쌓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직업윤리의 공동체 윤리로서 우리가 책임의식, 또 봉사 정신, 그다음에 준법성, 또 예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이 예절 에티켓은 이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에티켓을 지켜야 될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경 써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